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야구장 매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직원과 야구 관람객 등 8명이 다쳤습니다. 매점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조리용 램프에 연결된 일회용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구장 안 매점 근처에 먹을 것을 사려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쩍하고 불빛이 비칩니다. 야구장 일루 쪽에 자리한 매점에서 조리용 램프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다 램프에 연결된 일회용 부탄가스통이 터진 겁니다. 손으로 들고 고기를 이렇게 좀 새kam게 이렇게 다시 끄슬려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있는가 봐요. 그걸 손에 쥐고 있다가 그 작업 중에 그게 이제 부탄가스가 터지면서 그렇게. 사고가 난 것은 오후 6시 반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시작된 뒤라 경기장은 관람객들로 붐비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음식을 만들던 매점 직원 39살 이모 씨가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과 야구 관람객 등 7명도 폭발로 인한 불길로 얼굴이나 팔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리기구 결함이나 사용상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변 곳곳에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요. 전국적으로 공사에 3조 원이 들었는데 3, 4년이 지나고 보니 이제는 잡초를 제거할 예산도 없어 풀숲이나 다름없이 방치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공원 한켠에 수북이 쌓여 있고 자전거 도로는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안내도에 있는 산책로는 찾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이렇게 어른 허리 높이만큼 잡초가 오고져 있어 어디가 산책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른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여서 나무는 말라 죽어가고 우거진 자풀이 의자까지 덮어버렸습니다. 풀이 너무 엉성해가지고 이리 댕기가 좀 불편해요. 저리 한 가보면 엉망입니다. 엉망이죠. 낙동강 수변공원이 이처럼 풀숲이나 다름없이 방치된 것은 관리 예산 부족 때문. 2013년 4대강 사업 이후 공원 관리를 정부가 시군 자치단체에 맡겼는데 관련 예산을 해마다 줄여온 겁니다. 공원 7곳이 있는 김해시는 2014년에는 20억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4분의 1인 5억 원만 책정됐습니다. 갑자기 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고 40명을 고용하다가 10명밖에 고용을 못해요. 전국 4대강 수변공원 350여 곳을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은 모두 3조 원. 국토교통부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전국 100여 곳의 공원을 아예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는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3.15 의거 기념사업회에 회장을 직선제로 뽑으라는 취지의 법원 권고가 또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 1부는 강모 씨가 3.15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선제를 도입하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금 회장은 내년 1월 자진 사퇴하고 2월 간선제가 아닌 방법으로 새 회장을 선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정부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인제대학교가 어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인제대학교 프라임 사업단은 김해 주촌산업단지에서 산학관이 함께 출범식을 열고 김해시와 의생명 헬스케어 관련 공동연구와 의용공학 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하는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인제대는 3년간 480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따로 포집해 이를 자원화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온실가스도 감축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자원 창출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에 이산화탄소 2,600만 톤을 배출하는 하동 화력발전소.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준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건식 포집 시설은 이산화탄소 흡수제가 연간 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승용차 32,0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습니다. 고체 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기술이
휘발 문제라든지 폐쇄 문제 같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처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정제 액화해 산업체에 공급하고 업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소화기 제조나 용접용 가스 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품 운반 때 사용하는 드라이 아이스나 약품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새로운 고부가가치 자원 활용까지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희 이번에 기술은 CO2를 포집해서 그걸 삼용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그것도 습식이 아닌 건식 최초로 했던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동발전본부는 현재 하루 3톤에 불과한 액화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1,000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청산 가치보다 계속 기업 가치가 높다는 STX조선해양 최종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사측의 자구 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데 노동계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한 보고서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회계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청산보다 회생 가치가 3,400억 원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저가수주한 선박계약을 취소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안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조사보고서는 핵심 기술 인력인 설계 인력의 40%를 줄이는 등 직원의 절반을 감축하는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조사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예상 매출을 지나치게 낮게 추정했다는 겁니다. STX조선의 수주 잔량은 모두 56척, 이 가운데 17척은 계약을 취소하고 올해 15척은 인도했거나 인도할 예정, 남은 24척은 내년 말까지 건조할 계획입니다. 금액으로는 7, 8천억 원 정도지만 조사보고서는 내년 매출을 3,300억 원으로 봤습니다. 노동계는 매출 규모가 타당하지 않은 데다 건조 비용을 높게 책정한 탓에 선박 취소 규모도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보고서 역시도 몇 명을 정리해고할 것인지 답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작성한 사후적으로 빼맞춘 보고서에 다름 아니다. 또 조선 업황 회복 전망에 따라 10년 뒤 매출은 2017년에 4.5배로 뛸 것으로 봤지만 직원은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합니다. 노동계는 외주화, 비정규직화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합니다. 회복 노력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규직 인력 감축 후에 일부 인원을 비정규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근기법 위반인 구조조정 계획이 명백하고 조사위원인 해당 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STX조선이 제출한 자구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TX조선의 회생계획안 제출이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사 간의 진통은 그 이후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길고도 지루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밀양 34도, 창원은 32도로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폭염특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토요일 비가 지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구름량 적은 가운데 대기 상태도 양호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열대야의 기준 기온인 25도 아래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창원 22도, 함안은 19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밀양 34도, 김해 33도, 거제는 32도로 예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 달 넘게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진주가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 33도, 하동과 합천 34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일겠고 거제시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군이 고추와 마늘 출하 시기를 맞아 창녕읍 3일 8일 장날에 임시 고추 마늘 시장을 엽니다. 합천군과 합천유통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실속형 농산물 선물 세트 5종을 출시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밀양시가 인력난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시 재배 농가의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연합회 구성을 추진합니다. 거제시가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환경오염과 소방안전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지역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8%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의 주택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부터 석 달 동안 경남의 주택거래량은 11만 8,4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7,600여 건에 비해 24.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SPP조선 사천조선소에서 일하는 물량팀 노동자 20여 명이 삭감된 기성금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작업 현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SPP조선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이 물량팀장들에게 약속한 기성금을 주지 않아 9개 물량팀 약 120여 명의 노동자가 모두 2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뇨 족부괴사 환자의 고압 산소치료 200명 달성과 관련된 세미나가 삼천포 서울병원에서 열렸습니다. 당뇨 족부괴사는 당뇨로 인해 발끝 등이 썩는 병으로 삼천포 서울병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압 산소 치료를 통해 신체 절단 없이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삼천포 서울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는 지난 2013년 문을 연 뒤 당뇨 족부괴사 환자와 세월호 잠수사 등 모두 1,419명의 난치성 질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진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검사 스마트워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스마트워크 시스템은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기기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토록 한 업무 처리 서비스입니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가 5개월 만인 최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고등학생 40명과 인솔단 6명 등 경남교육청 독립운동 유적탐방단이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내 독립운동 문화유적지 탐방에 나섰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가 11년째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탐방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고 도전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탐방은 당초 예정된 만주와 백두산 지역에서 상해 지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유적 탐방으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